탑3 종목 알아보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장 안에서 가장 뜨거운 섹터를 골랐고요. 그 안에서도 투자 매력이 높은 세 손가락 안에 꼽힐 만한 그런 종목을 선별해 투자 전략 세워드립니다. 조선 기자재에 대해서 샅샅이 파헤쳐 볼 거고요. 두 분과 함께합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종효 이사님은 오늘 참 스윗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셨어요. 왜 웃으세요, 김태성 본부장님? 저는 준비한 게 없었어요. 오늘 또 무슨 데이 이런 게 있잖아요. 2월에 한 번, 3월에 한 번. 오늘 또 달콤한 초콜릿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들에게도 초콜릿 같은 투자 전략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조선주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실지 하나하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탑3 기업부터 바로 공개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의 픽은요. 3위로 세진중공업, 그리고 김종효 이사님은 한국카본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가장 궁금한 건 오늘 조선주가 왜 오른 건지 사실 전 이거거든요. 이 한 문장씩 좀 답변을 먼저 들어보고 출발해도 될까요? 일단 미국이 네. 중국의 또 불공정 거래 내역을 또 샅샅이 파헤쳐 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 반도체, 2차 전지, 광물, 이번엔 조선까지인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네. 또 우리는 골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기업들이 시장에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효 이사님은요? 네, 뭐 같은 이유죠. 지금 뭐 미국이라는 한 단어로 모든 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뭐 중국이 조선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건 결국 가격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미국이 불공정 거래를 조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고요. 그러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매력인 가격 메리트가 사라진다라는 것이니까 그러면 뭐 당장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쪽에서의 무언가 흐름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가격 메리트를 가져가면서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좀 더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네. 그래서 지금 점유율 기준으로는 뭐 1등을 이렇게 겨루는 그런 사이지만 실제로 질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앞서고 있는데 이제는 그러면 그 양적인 측면에서도 네. 이렇게 중국을 누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오늘 관련된 주가를 급등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3위부터 1위 기업을 하나씩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분명 선택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자, 3위 기업은 일단 공개가 됐는데 김태성 본부장님이 어떤 매력을 보고 세진중공업을 선택했는지 한 줄 평 열어보겠습니다. 탱커 시장 확산에 따른 수혜주다라고 합니다. 증권가에서도 최근에 좀 목표가를 올려잡는 추세더라고요. 네.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되는 게 탱커라는 포인트입니까? 일단 탱커의 수익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최근에 보면 VLAC 혹은 VLGC라 그래서 초대형 가스 운반선이라든지 초대형 이제 암모니아 운반선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탱커 기술력에 가장 이제 점유율을 높이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세진중공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최대 실적을 좀 낸 만큼 네. 실적주로서 이제 면모도 지금 잘 찾아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기자재 업체로 분류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 데스크하우스라고 하죠. 카페 가운데 어떤 뭐 선실이라든지 어떤 사무실 그런 이 데스크하우스를 이제 제작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마진율도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진중공업 하면 사실 아마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맞아요. 많으셨을 것 같아서 대신에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그만큼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HD 현대 계열 물량을 다수를 가지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이 조선 빅3, 빅4 기업들의 이제 추세를 보면 앞으로 한화 쪽이라든지 삼성 쪽의 물량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진중공업이 이 탱커 시장을 리드할 것이다, 리드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도 가능한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어. 의리지만 의리 아닌 그러니까 슈퍼 의리 될 가능성도 높지 그게 더 않겠는가라는 무서운 의견. 것 같아요. 그렇죠. 슈퍼을. 갑은 누가 봐도 갑 같은데 을인데 힘이 강한 그런 을의 역할이 가능한 세진중공업 3위로 김태성 본부장님이 꼽아주셨고요. 김종효 이사님의 의견 또 궁금해집니다. 한국가본 한 줄평 열어볼게요. 수익성 개선이 관건이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사실 작년 4분기 실적을 이렇게 살짝 들여다보면 매출은 좋았지만 영업이익은 쇼크였어요. 투자자들이 이 종목에 진짜로 투자에 나선다면 어떤 포인트를 알고 가야 될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 조선주도 마찬가지지만 뭐 한국카본도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본행제 업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행제가 필요한 이유는 딱 한 가지죠. LNG 말 그대로 리퀴드로 만드는 것 자체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온도를 떨어뜨리는 것인데, 그래서 천연가스를 받아서 온도를 떨어뜨려서 액화시켜서 나르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온도를 유지해주는 게 본행제인데, 그러면 이게 일감은 2027년까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밥을 먹고 사는 것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일감이 확보돼 있다면 나름의 수익성도 그동안 기대했는데 그 수익성이 나오지 않다 보니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종목의 밸류가 그렇게 싸 보이지 않는 형태로 가고 있는 거죠. 대형 조선사들이 최근에 주가가 반등하고 있지만 HD, 현대중공업을 제외하면 여전히 주가가 좀 싸 보이는 종목이 많은데, 이 종목은 뭐 PBR 측면에서도 거의 한 배 육박하는 양상이고요. 이익이 떨어지면서 PER 측면에서도 시장 대비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는 상황인데, 그게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마진율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진율이 빠진 요소를 만약에 줄어들이는 역할을 하반기에 보여준다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미국이 LNG를 수출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넘쳐나는 셰일가스를 이제 러시아의 가스를 받지 않는 유럽 쪽으로 앞으로 수출이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본행제의 수요도 일정 부분 올라간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중국을 막는 것이 배뿐만 아니라 관련된 기자재까지 확보된다면 현재 밸류에이션 매력은 크지 않지만 이익이 올라갈 경우 밸류와 실적이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한국카본 혹은 동성 화인텍 두 종목을 모두 주목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가격 메리트를 봤을 때 저는 단기 낙폭에서는 동성 화인텍보단 한국카본이 조금 높다고 봤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 종목으로 한국카본을 선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익이 올라간다면 밸류와 실적이 같이 올라갈 기업이다라는 코멘트도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 안에서도 3위 기업을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2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손에 지금 꼽힌 기업이거든요. 네. 열어볼게요. 조선 기자재에서 성광밴드를 하나 골라주셨고요. 그리고 김종효 이사님이 태웅을 선택합니다. 성광밴드부터 한 줄평 열어볼게요. 투자 포인트 이렇게 잡아주셨어요. 조용한 전통 강자다라고. 하지만 성광밴드 주력 사업이 뭔지 요거부터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리포트 나온 내용이 좀 없더라고요. 일단 피팅류를 좀 만드는데, 이 피팅이 사실 이제 조선업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에너지 플랜트 사업에도 이제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피팅 업체는 글로벌적으로도 많이 없습니다. 다 망해서 없어진 상황이라서 버티는 기업이 가장 이제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상황. 더욱이 이제 작년부터 이제 올해 계속 이제 이 에너지에 대한 어떤 미국의 패권을 좀 쥐고 가고자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높았었고, 그로 인해서 지난 3분기부터 이제 이 성광밴드의 실적의 개선세가 뚜렷하게 지금 보여지는 상황. 여기에 이제 조선 업황까지도 이제 좋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면 저는 충분히 작년보다 훨씬 더 좋은 올해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오늘 이제 조선업이 이제 오르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것은 미국의 어떤 이러한 부분이겠습니다만 또 국제 유가가 올라가는 것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감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유가의 상승은 이 피팅류 업체의 주가를 과거에 이제 민감하게 또 반응을 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위치라면 뭐 물론 이제 같은 업을 하고 있는 태광이라고 하는 기업도 있겠습니다만 성광밴드, 태광 저는 현재 위치라면 한번 기자재 쪽에서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광밴드 어쨌든 조용한 전통 강자라는 포인트는 기억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김종효 이사님은 2위 기업으로 태웅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포인트 있을지 한 줄 평 볼게요. 플랜트 증가 수혜라고 남겨주셨는데, 사실 태웅은 조선으로 국한된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밖에 뭐 풍력, 플랜트 등의 사업을 함께 영위한, 어떻게 보면 좀 다재다능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매력을 저희가 집중해야 될까요? 네, 뭐 성광밴드와 거의 맥락이 같기 때문에 뭐 저도 먼저 종목을 받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저도 선정하다 순서가. 보니 이 업체로서는 대응될 수 있는 태용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뭐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뭐 석유 시장은 뭐 망할 것 같고 별로 안 좋은 시장 같지만 워렌 버핏 동이 계속 사모으고 있는 게
에너지 관련주들이고요. 네. 그중에서 또 E&P 기업들을 사모으고 있고 E&P 기업들을 그냥 사모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가이아나처럼 없었다가 새롭게 생긴 광구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사고 있고요. 이걸 또 누가 사고 있느냐? 쉐브론과 엑슨모빌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쉐브론과 엑슨모빌도 최근에 아무 업체나 사는 게 아니에요. 네. 이들이 사들이고 있는 에너지 업체 핵심 포인트는 새 광구에서 새로운 기름을 막 파내고 있는 기업들을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슨모빌이 산 파이오니아, 지금 그 미국의 주요 셰일 필드에서 그다음에 쉐브론이 산 기업의 핵심 포인트는 가이아나라고 하는 미국에서 조금 떨어진 베네수엘라 옆에 있는 새로운 바다 쪽의 광구를 뚫어서 새 석유가 나오는 쪽에 전반적인 베팅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관이음새라고 하는 것은 배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에너지 플랜트에도 대거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선을 볼 때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배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시추공을 포함한 다양한 시추 장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갈 때가 있죠. 물론 우리나라의 상대적인 기술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향후 이런 쪽의 매출까지 한번 기대해 본다면 과거 뭐 성광밴드와 더불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막 1, 2까지 갔던 그 정도의 영화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상황이 좀 좋아지는 모습, 이익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비교적 주가가 비싸 보이지 않을 때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태용을 골랐다, 뭐 어쩔 수 없는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좀 견줄 만한 기업을 골랐다라고 해주셨는데 둘 중에 하나를 들어가야 된다. 한다면 편입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김종효 이사님의 선택은 어떤 종목입니까? 저는 뭐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자꾸 밑밥을 살짝 까시는 것 같은데 한 개만 골라주시죠. 네, 제가 선택했으니까 전 태용을 골랐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은 당연히 그럼 성광밴드일까요? 제가 가지고 온 건 제가 책임져야죠. 네. 알겠습니다. 1위 이제 1위만 남겨두고 있고요. 2위 기업으로 성광밴드, 태용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를 남겨두고 있는데 오늘 이 상승 탄력이 가장 좋은 쪽으로 나열해 보면 삼성중공업이 현 구간에서 13% 급등 유지하고 있고요. 한화오션이 11%의 강세, HD 현대중공업이 8%, 현대미포조선도 5%의 오름권역을 보여주고 아까 3위로 올라왔던 세진중공업도 꽤 강한 흐름을 이 상위단 안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이 안에서 선택을 하셨을까요? 아닐까요?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1위 기업은 이렇게 선택됐습니다. 삼성중공업과 HD 현대중공업. 한화오션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지금 뭐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한화오션보다 네. 저는 삼성중공업이 안정적으로 또 매출 구조가 이제 잘 잡혀 있기 때문에 대장주를 지금은 삼성중공업을 두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안정적으로.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효 이사님은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하나그룹은 별로 손이 안 나갑니다. 어떤 이유에서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그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시스템을 제외하고는 네. 지금 하나그룹 쪽에서 여전히 자금 조달에 부담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가져온 HD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추가 해군으로서의 수주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크게 달라질 만한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건상 하나오션이 이것을 가져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나 그런데 그만큼 하나오션은 돈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상증자라든지 추가적인 자금 소요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하나오션은 주가가 올라갈 때는 3사 중에서 대형 빅3 중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높은데 네. 그게 윗방향도 그렇지만 아랫방향도 동일하다는 얘기거든요. 변동성. 네, 그러면 저는 그 변동성은 일종의 할인 요소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정말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이라면 선택이 하나오션이 될 수 있겠지만 뭐 저의 성향상 저는 뭐 그렇게 그쵸. 공격적이진 않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하나오션은 배제했습니다. 네, 성향에 맞는 선택이 또 이루어져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자, 그럼 1위 기업을 일단 만나봤는데 한화오션이 상승폭도 좋고 전망도 좋은 상황에서 선택이 안 된 이유까지 들어봤고 이걸 꼽은 이유로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의 선택, 삼성중공업 한 줄평부터 열어볼게요. 더 좋아지는 기초체력이라고 꼽아주셨는데 오늘 좀 이례적인 급등이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움직였던 경험이 잘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자리 매수도 괜찮을까요?
일단 이유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어려운 질문을 가장 먼저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캐시플로우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일단은 이 드릴십이 아직 내척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이제 이것들이 올해 또 순차적으로 이 인도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실적적으로 굉장히 또 큰 금액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수주 잔고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 작년에 이제 흑자 전환을 처음으로 이제 시도한 그 이후에 지금 해양 매출액이라든지 생산량 증대 이 부분을 좀 계산을 해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높은 영업이익,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영업이익이 약 2,500억 정도 찍혔는데 지금 이제 늘어난 배의 대수와 이 상선 매출 7조 원을 좀 놓고 계산을 해보면 한 4,500억에서 5,000억까지,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2배 정도 좀 늘어날 가능성도 저는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이 이슈가 있기 전에 네. 며칠 전에도 레포트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중공업 올해에도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많이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불을 미국에서 이제 제대로 이제 지펴준 상황이라서 보다 이제 강하게 솟아 오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지금 사냐 마냐가 이제 가장 관건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저희 투자를 또 해야 되니까요. 저는 미국과 중국이 미국의 대선 이후에 어떤 변화는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불편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3월이잖아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한 7개월 정도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 7개월 동안 이런 노이즈가 있을 때마다 조선주들은 시장에서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어서 네. 지금 위치에서도 오. 공략 저는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대선 앞둔 그 특성을 활용한다면 지금 자리에서도 매수 매력이 있다라고 정리 도와주셨고요. 자, 그러면 김종효 이사님의 1위 기업이죠. HD 현대중공업에 대한 한 줄 평도 열어보겠습니다. 1위의 위험이라고 남겨주셨는데 어떤 관점에서의 1위일지 설명도 필요할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을 또 선택하지 않은 이유, 뭐 단순히 겹치지 않으려고 엇갈린 건지 아니면 HD 현대중공업만의 1등 자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건지요. 제가 오늘 순서가 조금 늦어서 네. 이미 종목이 선택된 뒤였고 작가님이 동일 선택은 안 된다라고 하셔서 그래서 저도 원래 삼성중공업을 꼽고 싶었으나 네. 그런데 뭐 HD현대중공업도 나쁘지 않기 네.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위로 선정한 거고요. 네. 뭐 1위는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조선사에서 1위, 그다음에 이 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그 자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뭐 삼호중공업이라든지 미포조선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합치면 뭐 압도적인 1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대형선부터 뭐 중소 벌커까지 뭐 선종도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또 추가 이지스함 수주와 같은 뭐 마진율은 높지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뭐 군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조선업이 정말 좋아졌을 때 업계 1위가 받는 프리미엄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 이 종목을 말씀드렸고요. 다만 이 종목의 지금 반등의 그 강도를 보시면 조금 매물이 쌓여 있는 가격대에서는 분명히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오늘 나타나고 있는 매수가 현재 기관 매수가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관 매수의 상당 부분이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끼고 있는 그런 금융투자의 매수라면 단기간에 또 매몰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를 고려하셔서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에 추격하지 마시고 눌림목을 이용한 매수가 좋겠다라는 판단도 더불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황의 개선이 나타났을 때, 그것도 여러 선종이 다각도로 나타났을 때 업계 1위의 수익성 개선은 좀 더 네. 빨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1%, 순이익률이 1%가 안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핵심 포인트는 과거의 저가 수주가 마무리되면서 작년, 그다음에 재작년 아마 후반부터 나타났던 그래도 가격을 제대로 받았던 그런 수주들이 하나둘씩 실적으로 잡히기 시작하면서 적어도 뭐 마진율이 뭐 GPM 기준으로는 한 5%,
그다음에 OPM 기준으로 한 3% 이상 개선된다면 이익이 확 올라올 수 있는 구간. 3% 이익률이 뭐 별거야라고 하시겠지만 이 기업 입장에서는 몇 년 만에 흑자 전환인데 네. 작년 기준에서 보면 3배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좀 추가 상승의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조정 시 매수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정 시의 매수 관점 HD 현대중공업 1위 기업으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두 분의 선택이 사실은 삼성중공업으로 동일했다라는 포인트도 저희가 기억해 보도록 하겠고요. 원하는 종목을 자유롭게 말씀하고 싶으시다면 좀 빨리 답변을 주시는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핫한 섹터 조선 그리고 기자재 안에서도 세 종목을 각각 추려봤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